안녕하십니까. 하루살이 이야기 하이 채널의 제이슨 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암에 관한 내용을 좀 준비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한 4번에 걸쳐서 암 발생부터 그리고 암이 회복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제가 천천히 좀 차분하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조금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느리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지만 뭐 편집도 그렇게 해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말이 빠르고. 그런데 조금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마음이 차분하고 여유가 있으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라고 하는 고기 아십니까? 물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뭐 몇 번 펄떡펄떡 뛰다가 금방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그 참 답답하고 느린 거북이는 답답하지만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9년부터 암 환자들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또 식단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면 현실은 암이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이 좀 차분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들은 많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조급해하고 그러는 분들은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도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제가 서너 번에 나눠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암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미 반은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20년 전쯤에 간에 경화 증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들었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이미 그 자리에서 반은 죽고 의지가 꺾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저를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더 하겠죠. 당신 뭐 암이 1기입니다, 2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마음에 아마 가득 차게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리와 절망 때문에 암과 싸울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고 저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고
이것이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치료를 해 나갈 것인가를 알게 되면 한 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단순히 암입니다 이렇게 그 진단을 내렸을 때 이미 유전자 검사 다 했고 암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자신이 그냥 의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의사에게 내 이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면역 조직이 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약물 치료들 하시지 않습니까? 뭐 항암제 치료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투여되는 그 항암제가 어떤 항암제인지 그리고 이 항암제는 잘 듣고 있는 것인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에게 잘 맞지 않는 항암제인데 계속 투여를 한다 그러면은 생명을 더 빨리 잃겠죠. 그래서 현명한 환자가 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현대의학도 뭐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요즘에 많은 의사들이 통합의학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통합의학을 많이 이제 환자들에게 임상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암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200여 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만도 매일 1,400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닥터 만프레드 레이처에 의하면 그분이 쓴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독일에서는 매년 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대략 22만 명의 환자들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니까 매일 6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학계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여자는 4명 중에 1명 그리고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암 환자가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이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물론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은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죠. 암을 정복하겠다 말이야. 암을 치료해보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뭐 40년이 뭡니까? 50년쯤 된 지금 암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패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현대의학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물론 의사들을 찾아가면 다른 그 자연통합요법, 자연치유요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그런 자연에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차츰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이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암이다, 그냥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거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60조 개 대단하죠. 그리고 100개의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건물로 설명하면 건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방들이 여러 개가 있고 뭐 그리고 그 방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벽돌들 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찬 그 흙 모래들 이런 것들이 세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60조 개의 세포와 100개의 장기로 되어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60조 개의 세포 그리고 100개의 장기가 이렇게 유기체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인데, 그러면 암세포는 뭐냐? 암세포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공동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암세포는 이 공동체를 이탈한 세포,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배신한 세포가 암세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동체를 이탈한 세포는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사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탈해서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새끼를 낳아서, 이것도 새끼를 뭐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던 암이 이제 2mm까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전이를 시작하고, 그리고 전이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혈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또 영양분을 끌어다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세포는 공동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만, 그러나 이 암을 가진 사람의 세포는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족으로 살다가 이제 가정을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죽이고 그냥 뭐 아주 이 엉망진창,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배신세포, 암세포는 배신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장난 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유기체를 따르지 않고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고 유기체 안에서 뭡니까?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공동체니까 서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일이 분담이 돼 있는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원들을 몹시 괴롭히고 나중에는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 세포 분열에도 엄연한 이런 그 질서가 있는데, 종양세포는 몇 차례 분열을 일으키고 죽어야 하는 의무를 던져버리고 불멸의 세포, 불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멸, 죽지 않는 세포, 죽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이거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명령체계에서 벗어난 암세포는 제멋대로 자라고 행동하고, 잘 들어보세요. 제멋대로 자라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관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옮겨가서 이사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세력을 점점 확대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냥 그 순한 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악성암. 이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된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 가서 이 자기 세력을 더 많이 만들고 그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지금 계속해서 끌어가는,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보면 몸이 자꾸 마르고 몸무게가 빠지고 이런 현상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에서 이것을 많이 쓴다 그러는데 성장인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성장인자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암이 2mm까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라기 전에 그 성장인자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거대한 암덩어리가 이제 되는 것을 이렇게 조직이 막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암세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조직이 커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관을 막 만들어서 이 영양분을 자꾸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걔네들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길이 없으니까 온전히 건강한 세포만 다니는 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고속도로를 내는 거죠. 내서 그 길로 계속해서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자기 조직원들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성장인자를 막기 위해서는 그 암세포가 영양분을 가져가는 그 길을 찾아서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이것을 이제 또 통합의학과 함께 연구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끌어오는 통로가 혈관이고 혈관을 끌어다가 이제 증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혈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산소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가고 영양분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종양이 자라면서 영양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밖에 못 자라냐면 이렇게 콩알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공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급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메스를 해서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은 잘라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 현대의학만 주로 의존을 했죠. 암 발생하면 뭐 수술하기 전에 약물 치료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약물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이 앞서가는 의사들은 현대의학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현명한 의사들은. 저는 이런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위하는 그런 의사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번 암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학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 또 마음과 관계된 거, 신앙과 관계된 거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들으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뭐 3기 4기 되신 분들 그런 얼굴이 어둡습니다. 뭐 살 용기도 없고 정말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얼굴에 그렇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손에서 우리를 창조한 신께로 신의 손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건강한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땡겨서 미리 갑을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내 인생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더 사랑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찾게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바심 내시면 안 됩니다. 조바심 내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바꾸시면 한결 좋습니다. 제가 임상을 통해서 다 이거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힘 물론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의학의 힘, 여기에 자연치유법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비드 쉐른방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암 걸려서 거의 죽음까지 갔다 살아난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안티 캔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도 해드릴 텐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 자연치유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는 그거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힘들, 의학의 힘, 또 통합의학의 힘, 그리고 자연치유법, 신앙, 마음, 뭐 자세 이런 등등의 힘을 잘 이용하시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암이 발생하신 분들은 현대의학도 의존해야 되지만 다양한 지금 뭐 그 연구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좀 이런 동영상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빌려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가 영양분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길들을 막는 물질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끌어가는 공급을 막는 거예요. 신생혈관을 자꾸 만드니까 얘네들이 그 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연 속에서 얻은 그런 물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세포 분열을 막아야 돼요. 자꾸 분열하거든요. 이게 뭐 엄청나게 분열해서 죽지도 않고 불멸의 세포라고 하니까 이 분열되는 걸 막지 못하면 아무리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뭘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벌떼 같아요. 벌떼. 그냥 달려들어서 막 쏘아대는 거죠. 그냥 막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조금 더 준비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한 25분쯤 지금 방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이 발생했다고 하면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절망 중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 어딘가 길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영상은 이 암세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기적인 암세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LA 하루살이 이야기 하이입니다. 줄여서 하이 채널에서 보내드린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제이슨 리였고요. 여러분 방송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루하루 하루살이 이야기 이 방송은 막
빠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여유 있게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좀 만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 암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가니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